여러분, 혹시 이런 순간을 겪으신 적 있으신가요? 늦은 밤, 집안은 고요하고 불 꺼진 방 안에서 홀로 누워 있는데 마음속 빈자리가 더 크게 울려오는 순간 말입니다. 아무에게도 쉽게 내비치지 못하고 그 외로움을 혼자 삼키며 지내던 시간들. 저는 77, 평생 수천 명의 사람들의 마음을 상담해 온 심리학자 김도연입니다. 은퇴한 지금도 여전히 제 머릿속엔 잊히지 않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제가 깨달은 건 단순합니다. 사람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건 병이나 사건이 아니라 혼자라는 감각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여성들이 그 외로움을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아주 조용히 녹여내는 지혜를 갖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평생 알지 못하는 그 방법은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돌보는 용기였죠. 저는 오랜 세월 상담실에서 그 용기를 목격했습니다. 촛불 하나 켜고 미소를 되찾은 정순자 씨, 단 몇 분의 시간을 통해 마음의 빛을 되찾은 이영희 씨, 그리고 남편과 더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게 된 한소연 씨까지. 그들의 이야기는 모두 같은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참아야 할 고통이 아니라 나 자신을 다시 만나는 문이라는 사실을요. 오늘 저는 이 영상을 통해 그 비밀을 여러분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이를 넘어 자신을 사랑하는 법, 외로움을 따뜻하게 녹이는 가장 인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 단 5분이면 시작할 수 있는 변화의 길을 함께 걸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겠습니까? 저는 심리학자로서 40년 넘게 수많은 상담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억 속에 선명히 남아있는 사람은 정순자 씨입니다. 68세였던 정순자 씨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지내던 분이었습니다. 상담실에 들어온 순간부터 눈빛은 지쳐 있었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선생님, 하루가 너무 길어요. 밤이면 가슴이 텅 비어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푸념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쌓인 외로움이 흘러나온 고백이었죠. 저는 차분히 물었습니다. 정순자 씨, 스스로를 위해 무언가 해본 적 있으십니까?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만을 위한 시간 말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 말에서 저는 절망이 아닌 가능성을 봤습니다. 아직 자기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뿐이라는 신호였으니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하루 5분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촛불을 켜거나 음악을 틀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롯이 나를 위해 쓰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처음엔 어색하다며 손사래를 치던 정순자 씨였지만 몇 주 뒤 다시 찾아왔을 때는 표정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상하죠? 요즘은 잠이 잘 와요. 예전보다 마음이 덜 무겁습니다. 그 미소는 말보다 더 큰 증거였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느껴왔습니다. 외로움은 결핍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다는 신호이자 동시에 나 자신을 잊지 말라는 몸의 언어죠. 정순자 씨가 찾은 작은 실천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나는 내 곁에 있다는 약속을 건네는 의식이었고 바로 그 약속이 외로움을 녹이는 열쇠였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고요 속의 무게를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밤 단 5분 스스로에게 작은 선물을 허락해 보시겠습니까? 그 시간이 어색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사실이니까요. 72세 이영희 씨가 처음 상담실 문을 열던 날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그녀는 문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리다 마치 허락을 구하듯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의자에 앉은 그녀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고 눈빛은 무언가를 숨기려 애쓰는 듯 흔들렸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무엇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까? 이영희 씨는 한동안 침묵하더니 낮게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남편은 늘 자기 욕구를 쉽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도무지 말을 꺼낼 수가 없어요. 제가 뭘 원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부끄럽습니다. 그 말은 체념과 자책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순간 제 마음도 울렸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가족과 남편을 위해 다 바쳐졌는데 정작 자기 자신을 향한 목소리는 단 한 번도 꺼내지지 못했다니.
저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영희 씨, 스스로를 위해 오롯이 시간을 내본 적이 있으십니까?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는 당신만의 시간 말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건 사치 같아서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는 상담 일지를 덮고 빈 종이에 세 문장을 적어 건넸습니다. 하루 5분. 방해받지 않는 공간. 깊은 호흡 5번. 처음엔 어색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몸이 주는 작은 신호를 느껴보세요. 따뜻해지거나 긴장이 풀리거나 혹은 아무런 느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을 나 자신에게 허락했다는 사실입니다. 며칠 뒤 다시 찾아온 이영희 씨는 상담실에 들어서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상하게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혼자 시간을 가져보니 남편과 대화할 용기도 생겼어요. 제 기분을 편히 말할 수 있게 되니 남편도 달라지더군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사람의 관계까지도 바꾸어낸다는 사실을요.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체면은 체온을 대신하지 못한다고. 많은 여성들이 그 나이에 무슨이라는 말에 갇혀 욕구와 감정을 눌러왔습니다. 그러나 욕구란 단순한 육체적 반응이 아닙니다. 삶을 지탱하는 활력이고 내 안의 불씨 같은 존재입니다. 그 불씨를 무시하면 마음은 점점 메말라갑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돌보면 다시금 빛과 온기가 살아납니다. 이영희 씨는 단 5번의 호흡으로 자기 자신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얼굴의 빛을 바꾸고 부부 사이의 공기를 바꾸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나는 내 곁에 있다. 이 짧은 선언이야말로 외로움을 녹이고 삶을 다시 세우는 힘이라는 걸 저는 수십 년간 상담실에서 목격해 왔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마음속에 오래 눌러둔 목소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단 5분만이라도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허락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끄러움 대신 용기를, 망설임 대신 따뜻한 마음을 선택한다면 분명 그 작은 용기가 삶을 바꿀 수 있을 겁니다. 67세 최미정 씨가 제 상담실을 찾았을 때 그녀는 이미 스스로 답을 반쯤 알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답을 말로 꺼내는 게 두려워서 한참 동안 손가락만 꼼지락거리며 시선을 피하곤 했죠. 저는 차를 내어드리며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사실 요즘도 가끔 마음이 설레요. 그런데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정상일까요? 저는 이제 다 끝난 줄 알았거든요. 그녀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두려움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미정 씨,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나이가 마음의 불씨를 끄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시기죠. 저는 폐경 이후 여성들의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여전히 욕구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과학적 근거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여성의 몸은 나이가 들어도 소량의 테스토스테론을 분비하고 그 호르몬이 욕구와 활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전해주었죠. 설명을 듣던 최미정 씨의 얼굴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상한 게 아니군요. 그녀는 안도한 듯 웃었습니다. 저는 작은 실천을 권했습니다.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자신을 부드럽게 탐색해 보세요. 샤워 후 손길을 통해 몸의 감각을 천천히 느껴보는 겁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자신에게 따뜻한 시간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며칠 뒤 다시 만난 최미정 씨의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신기하죠? 혼자 시간을 가지다 보니 몸도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예전엔 거울을 보면 주름만 보였는데 요즘은 제 미소가 먼저 보입니다. 그 말에는 단순한 자부심이 아니라 자신을 새롭게 발견한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욕구와 설렘은 결코 나이에 묶이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그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자기 자신을 존중하라는 신호입니다. 사회는 종종 폐경 이후엔 그런 마음이 사라지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하지만 그건 큰 오해입니다. 제 경험에 따르면 많은 여성들이 여전히 생생한 감정을 품고 살아갑니다.
중요한 건 그 감정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최미정 씨의 변화는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일상에도 스며들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더 밝게 웃게 되었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낼 때도 예전보다 활력이 넘쳤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젠 제 나이를 부끄럽지 않게 받아들입니다. 아직도 제 안에 살아있는 불씨가 있다는 게 고맙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나이가 욕구를 지우는 게 아니라 때때로 그것을 더 깊고 따뜻하게 만든다고. 여러분도 혹시 폐경 이후 달라진 몸 때문에 자신을 의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그 설렘은 사라져야 할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나를 향한 부끄러움 대신 존중을 선택할 때 삶은 다시 따뜻한 빛을 찾게 될 것입니다. 71세 한소연 씨는 평생 가족만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엔 아이들 뒷바라지, 그 뒤엔 시부모 봉양, 그리고 나이 들어서는 손주들까지 챙기느라 자기 자신을 돌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상담실에 앉은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제 욕구라는 걸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늘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저도 때때로 설레는 마음이 들고 혼자 있을 땐 눈물이 납니다. 이게 잘못된 걸까요? 저는 그녀의 손등 위에 제 손을 올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소연 씨, 그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늦게라도 스스로를 바라보게 된 건 축복이지 잘못이 아닙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있더니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작은 제안을 드렸습니다. 매일 밤 단 10분이라도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남을 위해 살았던 긴 세월이 있었으니 이제는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돌려받을 차례입니다. 몇 달 뒤 다시 만난 한소연 씨의 얼굴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거울을 봐도 부끄럽지 않아요. 제 안에도 아직 웃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단단했습니다. 오랜 세월 억눌렸던 마음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순간이었죠. 부부 사이에서 서로 다른 욕구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건 흔히 꺼려지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저는 수없이 상담실에서 그 간극을 마주했습니다. 70세 박재순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남편은 이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마음이 설레는데 이게 잘못된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재순 씨,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단지 두 분의 흐름이 다른 것뿐이죠. 중요한 건 서로의 속도를 존중하고 각자 자신을 돌보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저는 그녀에게 혼자서도 몸과 마음을 편안히 돌보는 시간을 가지라고 권했습니다. 동시에 남편과는 성관계 자체가 아니라 서로의 애정과 피로를 이야기하는 시간을 늘리라고 했죠. 몇 달 뒤 그녀는 다시 찾아와 환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남편이 제 이야기를 더 들어줘요. 비록 이전처럼 잦은 관계는 아니더라도 손을 잡고 함께 걷는 시간이 소중해졌습니다. 부부 사이 욕구의 차이는 문제가 아니라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상담실에서 배운 교훈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자신을 탐색하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정순자 씨는 촛불을 켜고 음악을 들으며 자신을 어루만지는 시간을 가졌고, 이영희 씨는 깊은 호흡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켰습니다. 또 어떤 이는 샤워기의 물줄기를 활용해 몸을 편안히 풀었고, 어떤 이는 부드러운 손길로 긴장을 해소했습니다. 저는 늘 말합니다. 중요한 건 방식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선물하는 그 순간의 태도입니다. 남의 시선이나 사회의 낙인이 아니라 나는 내 곁에 있다는 마음으로 자신을 존중하는 것. 그 단순한 태도, 변화가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제가 상담한 수많은 사례들은 과학적 연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자위와 자기 돌봄은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몸속 화학 반응을 변화시켜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도파민은 활력을 주고 세로토닌은 마음을 안정시키며 옥시토신은 따뜻한 유대감을 불러옵니다. 멜라토닌은 깊은 수면을 선사하죠. 실제로 제게 불면증을 호소했던 66세 김현정 씨는 자기 돌봄을 시작한 뒤 숙면을 되찾았습니다. 선생님, 약을 먹지 않아도
이제는 밤에 잘 잘 수 있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자신감과 자존감까지 회복된 사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삶을 사랑하는 가장 당당한 선택이라는 겁니다. 저는 77세의 심리학자로서 단언합니다. 나를 존중하겠다는 태도야말로 노년을 따뜻하게 만드는 가장 큰 힘입니다. 71세 한소연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부끄럽지 않아요. 남편도 저를 이해해주고 저도 제 자신을 인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긴 세월 억눌린 마음이 마침내 해방된 증거였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마음속에 오랫동안 눌러둔 외로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단 5분만 자신을 위해 써 보십시오. 문을 잠그고 향초를 켜거나 음악을 틀고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 작은 용기가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빛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변화를 목격하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결코 사랑과 설렘을 지우지 못한다는 사실을요. 결국 중요한 건 부끄러움 대신 용기를, 망설임 대신 따뜻한 마음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댓글을 남겨주세요. 더 좋은 콘텐츠로 돌아올게요.